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다 부몽입니다. 오늘은 어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항에 보면은 여곽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어항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필수품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과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과기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네모난 상자를 하나 그려놨는데 보이시나요? 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요거를 제가 어항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물고기를 키우시려면 이렇게 어항이 있겠죠? 그리고 어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어항에는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열대어를 키우려면 이렇게 요게 뭐죠? 요게 히터, 물의 온도를 맞춰주는 히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엔 뭐가 있죠? 모래가 있죠?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생긴 공기방울이 나오는 굴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해놓고 많이 키우실 거예요. 열대어를. 모래. 모래. 여기는 물. 이렇게 놓고 키우시죠. 이렇게 놓고 키우시고, 그리고 여기 꾸며져 있으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죠.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실 겁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여과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여과기가 어디 있죠? 바로 요 굴뚝이 여과기죠. 사람들이 여과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과기에 대해서 여과기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과기가 있음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과기가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물고기들한테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항상 맑게 여과를 시켜준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이 여과기가 어떻게 물고기들에게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굴뚝이 있고 여기 공기가 뽀글뽀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공기가 뽀글뽀글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은 요 공기가 산소다, 혹은 요
공기가 공기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산소가 요 공기에서 물고기들한테 공급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 산소, 요 공기방울로 인해서 요 공기방울에 있는 산소가 물고기한테 공급이 된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물고기의 이 어항의 여기 굴뚝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뽀글 나오면은 이 수면이 잔잔하게 있는 게 아니라 수면에 계속 파도가 찰랑찰랑 파도가 치게 되죠. 그러면 이 수면이 찰랑찰랑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때문에 이 수면의 요 물의 표면에서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공기 방울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 방울은 물 표면을 찰랑찰랑 파도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파도에 의해서 수면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전기가 나갔다. 요 굴뚝에서 공기방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물고기한테 산소를 공급해줄 방법이 없네. 이게 아니라 어항을 이렇게 손으로 살살 저어주면 됩니다. 손으로 살살 저어주고 어항 물의 표면에 파도가 치면 찰랑찰랑거리는 그 파도 표면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산소를 먹고 평소처럼 똑같이 물속에서 숨을 쉬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아시죠? 여기 전기가 나갔다, 정전이 됐다. 그러면 공기가 뽀글뽀글 나오는 게 멈추죠. 그럼 수표면이 파도가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물에 산소가 모자르게 되고 물고기들이 숨을 쉬려고 전부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수면에서 입을 수면 밖으로 내밀고 숨을 쉬고 돌아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물고기한테 숨을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물을 살살 저어주면서 파도를 만들어주면 물 표면에서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물고기들이 평소와 같이 숨을 쉴 수가 있다. 대충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 물을 휘젓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게 난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물 표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는 게 난지, 그리고 물 표면으로 올라와서 숨을 쉬면 과연 스트레스가 없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고기들이 숨을 쉬는 산소가 어디서 나온다? 요 공기 방울에 있는 산소가 물고기한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기 방울의 가장 큰 역할은 수면의 파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파도가 치면 수면에 찰랑찰랑거리는 그 수면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과기의 역할 두 가지, 첫 번째는 산소 공급, 두 번째는 물을 깨끗하게 여과시켜 주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산소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제 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기가 이렇게 굴뚝이 있는데, 요 속에 어떻게 생겼죠? 속에 보면 여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속에 여과기가
굴뚝이 속에 이렇게 더 있죠. 그리고 굴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굴뚝이 어디 꼽혀 있죠? 굴뚝은 물속에 여과판이라는 데에 이렇게 굴뚝이 꼽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과판 아시죠? 뭐 직접 어항을 설치를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과판이 있으면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죠? 여과판에는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있죠.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판 위에 우리가 뭘 얹어주죠? 여과판 위에 요런 솜을 얹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여과판이 있고 여과판 위에 솜을 얹어주고 그 위에 모래가 쌓여 있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보자면 굴뚝 아래쪽에도 옆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굴뚝 아래에도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요게 공기 호스죠. 요쪽 끝에는 에어 펌프, 공기 펌프가 달려 있고 공기 펌프에서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죠. 공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로 공기가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면 여기로 이렇게 공기가 에어펌프에서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공기가 여기로 쏙 들어가죠. 여기로 쏙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여기로 이제 공기가 올라옵니다. 해서 뽀글뽀글 공기가 나온다. 이해 가시죠?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쭉 나와가지고 호스를 따라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요 굴뚝 밑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공기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여기로 뽀글뽀글 공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공기가 어항의 수면을 찰랑찰랑 파도를 치게 만들어주고 그 파도 덕분에 수면에서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산소를 먹고 물속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과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나와서 여기로 쏙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로 뽀글뽀글 공기가 나올 때, 그 공기가 여기서부터 위로 쫙 올라가죠. 공기가 쫙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요 굴뚝 출구까지 공기만 꽉 차 있느냐? 아니죠. 물이 같이 있는 거죠. 물이 같이 있으면서 공기가 뽀글뽀글 나온다. 공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뽀글뽀글 그러면서 올라가서 여기로 나올 때, 이 여과판 밑에 고여 있는 물을 끌고 나옵니다. 물을 뽀글뽀글 끌고 나오겠죠? 여기서 공기가 일로 뽀글뽀글 나올 때 혼자 공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끌고 올라오면서 물과 함께 이 구멍으로 나온다. 그 물은 어디 있던 물이냐? 요 여과판 속에 들어있던 물이다. 이해가시죠? 여과판 속에 있던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죠? 이 어항에 들어있던 물이 요 모래, 이 수많은 모래의 알갱이들 사이를 지나서 이 스폰지를 또 지나서 여기 여과판 위에 있는 구멍을 지나서 이 여과판으로 들어온 물들이죠. 그래서 그 물들이 공기가 올라갈 때 같이 끌려서 올라간다. 그 물들이 공기와 함께 빨려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항에 있던 물이 모래를 지나서 솜을 지나서 여과판 구멍을 지나서 여과판으로 모인다. 그 모인 물이 공기가 빨리 올라갈 때 이 물이 함께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이 굴뚝으로 그 물이 나온다. 그 물이 여기 고여 있다가 다시 모래를 지나고 솜을 지나고 여과판 구멍을 통해서 여과판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 굴뚝을 통해서 공기랑 같이 나간다. 그죠? 그럼 여기 또 섞여 있다가 모래 지나고 솜 지나고 여과판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여기로 나가고, 다시 모래 지나고 솜 지나고 여과판 들어왔다가 여기로 통해 굴뚝을 통해서 다시 나가고, 물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하면서 여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여과가 왜 필요하냐? 여과가 안 되면은 이 물고기들이 물에서 살면서 먹이를 먹죠. 먹이를 먹으면 먹이 먹고 남은 먹이 찌꺼기가 이 물에서 돌아다니면서 물이 썩게 되겠죠. 또 먹이를 먹고 물고기들이 여기서 똥을 싸면 그 똥이 또 물에 섞여 있으면서 썩게 되겠죠. 그래서 여과가 필요한 겁니다. 여과가 되면 물이 안 썩는다. 물이 안 썩게 해주기 위해 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고 똥을 싼다. 이 물이 오염이 되겠죠? 뭐 암모니아도 있고 뭐도 있고 물이 오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요 모래를 지날 때 요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의 그 틈틈이 그 암모니아라든지 요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주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이 오염된 물을 정화를 시킨다. 그래서 이 물이 모래를 통과할 때 오염된 물이 정화가 돼서 오염된 물이 정화가 된다. 그리고 모래를 통과하면서 정화된 물이
여과판에 모인다. 그래서 여과판에 모인 정화된 물이 굴뚝을 통해서 다시 이 어항에 공급이 된다. 그리고 어항에 있는 또 오염된 물들이 이 모래를 통하면서 정화가 된다. 정화가 된 물은 다시 여과판에 모이고 여과판에 모인 물은 굴뚝을 통해서 다시 나간다. 이해되시죠? 물은 오염되게 돼 있고 오염된 물은 모래를 통과하면서 정화가 된다. 모래를 통과하면서 정화된 물은 여과판에 모인다. 여과판에 모인 물은 정화된 물은 굴뚝을 통해서 다시 이 물들인 대로 나가서 다시 이제 섞인다. 그래서 이 물들이 계속 쉬지 않고 이제 정화가 되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 여과판이 없으면, 여과 장치가 없으면은 물이 새로 갈아줘도 한 하루 이틀이면 금방 뿌옇게 되고, 또 갈아줘봤자 또 뿌옇게 되고, 물이 금방 썩습니다. 하지만 여과판이 있으면 한 달을 안 갈아줘도 물이 안 썩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이 물이 요 모래를 통과하면서 정화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다공성 물질, 요게 핵심입니다. 모래가 뭐죠? 여기 쌓여있는 모래가 수많은 공간, 틈을 가진 물질인 거죠. 그 짜잘한 그 수많은 틈들이 모래의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다공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런 걸. 공간이 많다. 그런 물질, 공간이 많은 물질. 그런 다공성 물질 그 틈 사이사이에는 물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수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공성 물질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염된 물이 그 다공성 물질을 지나갈 때 다공성 물질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이 물이 깨끗이 정화가 된다. 정화가 되고 나면 여과판에 모여 있다가 공기와 함께 빨려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가장 흔한 여과 시스템을 그려놓은 건데, 이렇게 물고기 파는 데가 보면은 모래가 없이 물고기를 키우면서 파는 데가 있죠. 뭐 어디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도대체 뭐냐? 그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도대체 뭐냐? 요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그런 어항 보면은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요거는 저면 여과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면 여과 방식이다. 여과기가 어항 밑에 깔려 있다. 저면 여과기.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폰지 여과기다. 스폰지 여과기다 라는 게 있습니다. 스폰지 여과기. 스폰지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죠? 스폰지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폰지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죠. 요 네모난 게 뭐죠?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게 이게 뭐죠? 이게 스폰지죠. 요게 스폰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그렸던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스폰지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죠. 스폰지 여과기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는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나오면 그 공기가 요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공기가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로 뽀글뽀글 나오겠죠? 공기가 여기로 뽀글뽀글 나오겠죠? 에어펌프에서 공기가 나온다. 그래서 공기 호스를 따라서 여기로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간 공기가 여기로 올라와서 굴뚝 구멍으로 뽀글뽀글 나온다. 그럼 뽀글뽀글 나올 때 마찬가지로 물을 끌고 나간다. 그 물은 어디 있는 물이냐? 요 파이프 안에 있던 물을 끌고 나갑니다. 공기가. 그럼 이 파이프 안에 있던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냐? 요 빨간색 스폰지를 통해서 들어온 물이다. 그 물은 어디 있던 물이냐? 어항에 있던 물이다. 어항에 있던 물이 다공성 물질인 스폰지를 통해서 요 파이프 안에 모였다가 공기가 빨려 나갈 때 함께 빨려서 나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폰지가 다공성 물질이라는 거죠. 수많은 틈들이 있는 그 물질, 다공성 물질. 그죠? 수많은 공간들이 존재하는 그 다공성 물질. 이 오염된 물이 다공성 물질인 스폰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요 파이프 안으로 모였다가 공기가 나갈 때 같이 빨려 나간다. 그래서 물이 다시 스폰지 통해서 파이프 안으로 들어왔다가 공기가 나갈 때 같이 빨려 나가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공성 물질인 스폰지를 통하면서 여과가 된다. 다공성 물질인 스폰지의 그 틈틈 사이사이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물을 정화를 시켜준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모래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열대어를 키우시는데 붕어를 키우실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키워봤더니 막 물 한번 갈아주려면 이 모래를 다 들쳐서 씻어야 되고, 뭐 이 여과판 꺼내가지고 모래를 다 씻은 다음에 다시 이걸 세팅하려니까 모래를 막 옆으로 밀어내고 뭐 모래를 퍼내고 여과판을 다시 설치한 다음에 위에 모래를 덮어주고, 너무 귀찮다. 난 모래가 없이 키우겠다 하면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래가 필요 없죠. 그냥 열대어만 물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물 갈아줄 때는 뭐 간단하게
요 스폰지만 쪼물락쪼물락해서 빨아주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 키우시던 그건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여가란 그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가란 뭐 생물학적 여가를 말하는 거죠. 물론 눈에 보이는 찌꺼기들이 없어진다. 뭐 그런 물리적 여가도 같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여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오염된 물을 뭐 아모니아라든지 뭐 이 오염된 물을 다공성 물질의 박테리아가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준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가판 위에 솜을 깔아주죠. 요 솜은 왜 깔아주는 것일까요? 솜은 여가랑은 상관이 없고, 여가판 위에 있는 이 구멍들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솜이 없다. 솜이 없는 상태로 설치를 해놨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이 모래들이 여가판의 이 구멍들 사이로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이 여가판 속에 모래가 찰 수가 있거든요. 모래가 차면은 물이 일로 못 모이겠죠. 물이 모여 있다가 일로 나가야 되는데 물이 모여 있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여가판 사이로 모래가, 여가판의 구멍 사이로 모래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솜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솜도 뭐 좀, 저는 솜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솜도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시커매지고 뭐 주물럭주물럭 빨아도 그대로 시커매져 있고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쓰느냐, 이 솜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모래들이 여가판의 구멍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굳이 솜이 아니더라도 모래들이 여가판 구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든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양파망을 씁니다. 양파망은 수십 번을 써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가 되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양파망을 씁니다. 여가판 위에 양파망을 올리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주면 되겠죠. 아니면 양파망을 올리거나 여가판 위에 양파망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가판 전체를 양파망으로 싸도 됩니다. 양파망 속에 여가판을 넣은 다음에 여가판 굴뚝에 요 여가판 구멍에 요 굴뚝을 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양파망 속에 여가판을 넣고 여가판을 이 밑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양파망이 여가판을 감싸고 있는 상태로 여가판에다가 이 굴뚝을 꼽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해도 요 굴뚝 밑에 여가판과 굴뚝 사이에 비록 양파망이 이렇게 껴지게 되기는 하지만, 양파망이 막고 있긴 하지만 뭐 이 물이 양파망을 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다 이해가 가셨죠?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뭐 요 정도면은 여가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 마쳐보려고 합니다. 뭐 열대어든 붕어든 취향에 맞는 거 건강하게 잘 예쁘게 키우시고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뭐 읽어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좋아요 버튼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